인질범 김상훈 막내딸까지 성추행했다는 지금 주장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사건 일주일 전에도 아내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내막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진영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앞서도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얼굴이 완전히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공개가 되는 건가요? 그 범죄 혐의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그걸 공개를 못하지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현행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중대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사가 매우 높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시다시피 어떤 명확한 범죄는 있는데 피의자가 없는 경우에 TV에 공개 수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범죄 행위 자체가 뚜렷하고 어떻게 달리 어떤 다른 의혹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어떻게 밝히는 것 자체가 공익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에서 아마 언론 자체에서 같이 그 공유를 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밝히는 것은 명확하다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나올 때 모자를 쓰면서 벗기려고 하니까 본인도 스스로도 좀 부끄러웠는지 벗기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행태를 봤는데 설령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지고 국민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알 권리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얼굴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보통 얼굴을 공개하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뭐 자신도 피해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깨끗한 수사. 이번 사건에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예? 애 엄마의 의무도 있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거 밝히고. 뭐 피의자가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요. 저희들이 이 김상훈의 심리를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판넬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 가운데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나도 피해자다. 왜 피해자라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이건 이겁니다. 2007년도에 재혼을 했잖아요. 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전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상태, 그리고 이혼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지금 현 부인하고 살면서 잘 살다가 작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갈등설이 이제 불거집니다. 갈등이. 이 이유는 뭐냐면 의처증입니다. 전 남편도 만나고 또 다른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또 다른 남성도 만나는 바람을 피운다. 그리고 전 남편 집에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등의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바로 작은 딸을 그 성폭행을 해요. 이런 부분을 알아서 현 부인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느끼고 피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건데 결국 일주일 전에 또 만나서 협박을 하면서 상해를 가했거든요. 근데 이런데 본인은 더 이상 돌파구가 없고 갈 곳이 없는 절망적인 심리. 그래서 결국은 나도 피해자다 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제가 방송 중이라 좀 죄송하지만 한마디 드리고 싶으면 정말 끌어서 못 보겠습니다. 지금 막내딸의 몹쓸 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서 수사 결과를 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두 번째 판넬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 잘못, 막내딸이 죽은 건 경찰 잘못이다. 애 엄마의 음모다. 이 부분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혹 제기도 하네요. 협상 중에 그 김상훈이가 뭘 요구를 했냐면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주를 들여보내주라. 소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 엄마를 들여보내주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이 요구를 들어줄 경찰이 세상에 어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인질범에게 소주를 들여보내달라는 요구 들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원하는 타켓, 바로 타켓이거든요. 자기 부인을 들여보내달라. 자기 부인 때문에 결국은 전 남편 살해하고 둘째 딸까지 살해하는 이런 흉악범에게 부인을 또 들여보낸다? 그 인질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이러면 부인도 결국 살해당하고 안에 있는 동거녀 그리고 큰딸도 살해당하는 비극이 반드시 있을 분석이기 때문에 절대 요구를 들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인이 재혼하면서 사는 동안 또 다른 외도 또 전 남편에 대한 만남 또 그 집을 출입을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이런 걸
지금 자기도 피해자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예. 하는 것입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네네. 인질범이 이제 한 얘기를 저희가 키워드로 뽑았는데 나도 피해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애엄마의 음모다라고 의혹 제기까지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본인한테 앞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포자기했는 심정인데 예. 더 이상 어떻게 본인이 본인 스스로도 이와 같은 범행을 했을 때에 어떤 법원의 관용을 바라기가 힘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느니 내가 할 수 있는 말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신적인 어떤 그 굉장히 지나친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본인이 바로 어제 그제 해서 2명이나 사람을 살인했지만 예. 그것이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예. 것이 우리 정상적인 어떤 그 정신 상태로 살 수 있는 말이라고는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히려 나중에 내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혀 정상적이 아니한 상태에서 예. 어떤 이런 범행을 벌였다라고 해서 이른바 어떤 그 책임이 난 없는 상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책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 탓을 하는 모습 정말 뻔뻔하게만 하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막내딸 성폭행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뭐 일부 언론에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 진술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게 밝혀진 게 장례식장에서 어머니하고 관련자가 기자에게 털어놓은 진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엄마가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없고 현재 제가 지금 취재를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만간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예. 그 본인이 얘기를 하기를 아마 지금 이제 사망한 딸, 네. 그 의붓 딸이겠죠. 예. 고 하는 평소 때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서로 관계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죄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는 것인지는 예. 결국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죽은 어떤 딸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고 어떤 그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계종 팀장님,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주일 전에 이제 흉기로 네.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이 경찰서를 이제 찾아갔다는 이제 네.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리 좀 막을 수 있지 네, 않았을까 사실 이런 이제 생각이 여러 들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그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예. 지금 일주일 전에 흉기 협박을 하고 실제로 그 상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겁을 먹은 상태 또 굉장히 그 어떤 위해를 느낄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를 찾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피해 진술, 명확한 처벌 의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아리송하게 그런 진술을 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그럼 남편을 처벌을 원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예. 이런 개념으로 상담만 하고 돌아가서 결국은 아주 적극적인 대처가 안 된 그런 미흡한 아쉬움이 좀 근데 있습니다. 저는 네. 그 찌르는 부위가 허벅지라는 데 조금 주목을 하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허벅지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범죄단체끼리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려고 찌를 때는 허벅지를 찌릅니다. 그 대동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 찌르면 예. 사람이 살해하기 가장 쉬운 것이 허벅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예. 하면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단순한 상해 의도로 그렇게 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조사할 필요가 있고 네. 아마 이 피해 여성으로서는 아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만약에 이것을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하면서도 분명히 왜 이렇게 했느냐를 물었을 것이고 네. 범죄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그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둘러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을 신고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에 이와 같이 아무것도 네.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정말 그 너무나 지금 그 이후에 어떤 그 파장이 너무나 커서 예. 정말 안타깝게 그저없습니다. 일주일 전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좀 언급했었지만 막내딸을 성폭행했다는 이제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점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적으로 부부지간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포악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예. 하기 때문에 본인만 있다고 하면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 이런 걸 했을 텐데 결국은 전 남편은 변론으로 치더라도 두 딸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심리적인 인질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그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설명 잘 하셨고요. 지금 저는 실무를 했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요건이 있습니다. 범인의 그 전모를 공개를 하는 거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거는 그 범행 사실이 명확하고 흉악한 살인 등 흉악한 살인, 미성년자 아닌 경우에 우리 특정범죄 강력처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해서 이런 요건을 갖출 때 법에 의해서 공개를 한다는 거를 예.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얼굴을 공개할 때? 얼굴을 공개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다거나 또 이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함으로 해서 어떤 강력범죄를 저질 사람에게 굉장히 큰 심리적 위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나 지인들로 인한 이런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합법적으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 김상훈처럼 과도한 집착, 망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 인질극을 벌이고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제가 방송에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스토커, 집착증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이게 핸드폰 검색을 갑자기 한다. 예. 또 집이나 사무실 앞에 갑자기 찾아와서 놀래키어 준다라든가 예. 이런 깜짝 이벤트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회사 일로 저녁에 회식을 했는데 누구랑 만났냐, 무슨 얘기했느냐, 어디서 먹었느냐 하고 반복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스토커 집착증 증세거든요. 예. 결국 많은 사례가 있죠.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치정에 얽힌 살인 사건까지 간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이코패스적 기질, 집착증의 스토커, 김상훈이도 전형적인 소시오패스가 아닌 사이코패스 기질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상담이나 경찰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먼저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신고를 하시고 하시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희가 뭐 뉴스 보도하다가도 여자친구가 이별을 이제 하자고 했을 때 그 남성분이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소식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스토커 방지법이라고 하나요? 그런 관련법이 잘 안 돼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피해가 없으면은 제대로 접수도 안 되고 또 이런 현실도 좀 토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답변하셔야겠지만 예.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앞날에 미루어서 일어날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찰 수사기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강력 살인 사건 같은 거는 음모나 예비라는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토커 집착증 이거는 경범죄 처벌법밖에 안 되고 만약에 스토커나 집착증 증세를 보면서 미행을 하거나 쫓아다닌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말까지 하면 협박이나 이런 부분은 처벌은 가능하죠. 예. 하지만 미루어서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러한 관련법, 스토커나 집착증에 관련한 사전적 법이 아마 개설이 된다, 만들어진다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최 변호사님도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그 정확하게 뭐 실질적으로 법조인보다 더 그 실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형사건이 아니고 민사건이다. 이렇게 저희가 조언을 예. 드리는데 적어도 지금 죄형 법정주의상 그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 쫓아다니시고 귀찮게 하면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어떻게 뭐 과태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하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른바 접근금지 가처분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민사적인 것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마 그 국회에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장래의 어떤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네.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어서 아직까지 예. 입법화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안산 인질극의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산에서 끔찍한 인질극을 벌였고 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상훈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김상훈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자신도 피해자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밝혔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예,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고 이른바 인질 살인입니다. 인질 살인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인질을 잡아서 그 제3자한테 무엇을 행위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게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인질살인 같은 경우에는 유기징역 자체가 없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그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도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살해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살인 욕구의 발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양형 기준에 따를 때도 무기 이상의 징역은 예상이 되고 아마 추정컨대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무리 낮아도 1심에서는 징역 그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안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통이면은 자기의 죄를 미안하다. 죽은 사람한테 대해서 미안하다는 어떤 일말의 어떤 회개하는 얘기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계절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가중처벌되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끔찍한 인질극은 끝났고 피의자 김상훈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풀어야 될 점도 남아 있습니다. 본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